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미국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통보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즉 외국인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CNN은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 사는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코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전환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고,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도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그래도 미국에 머물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를 그만두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교로 편입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F1 비자를 발급받아라 라는 황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을 학기까지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무엇보다 SAT 1600점과 헌신적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예일,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해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며 다니다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소리죠.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은 학교에서 메일이 왔다. 대면 수업을 해야 F1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을 보면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F1 비자가 취소되면 내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했고,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은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을 받으러 가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다.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시차 고생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 발표되자 유학생들보다 오히려 미국 대학들과 미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유학생은 109만 5,299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63%나 늘어났습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 유학생은 캐나다의 2배, 일본의 3배에 육박합니다. 한국 인구수가 5천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중이죠. 자, 이렇게 한국, 중국, 인도 등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현지 학생들과 다르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MIT가 1년에 6,600만원, 시카고 대학교 6,800만원, 콜롬비아 대학교가 1년에 7,100만원입니다. 5년을 다닐 경우 학비로만 3억 5천만원을 지출해야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1년에 200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뉴욕 맨해튼에서 오피스텔을 렌트할 경우 1년에 4,309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1년에 필요한 총 유학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국 대학들이 1년에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53조 원. 즉 미국 대학들이 요르단, 볼로비아, 파라과이, 캄보디아, 네팔 등의 국가 GDP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학생들 덕분에 말이죠. 한국, 중국, 인도 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으로 미국 대학들은 엄청난 기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경우 1년에 굴리는 금액만 30조 원으로 이를 투자해 1년에 4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필요한 금액인 1조 5천억 원보다 3배에 가까운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47조 원의 자본을 통해 1년에 5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학생들이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을 낸 덕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차별적 조치로 미국 대학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서커 켈러웨이 교수는 미국 대학 4곳 중 1곳, 거의 절반 정도가 5년에서 10년 안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학비 전액을 내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캐시카우다. 미국 대학 중 등록금이 비싼 이류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망할 것 같다.
미국에는 4,5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2,00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전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도 향후 10에서 15년 내로 미국 대학 절반이 파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국의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대학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유학생이 지불하고 있는 학비는 모든 미국인들이 내는 것보다 더 많다. 결국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은 가을 학기부터 다시 캠퍼스의 문을 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을 잠재우기도 전에 2차 팬데믹이 겹치며 매일 4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 정부의 회계망측한 정책 때문에 핵심 수입원인 유학생을 놓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이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은 캠퍼스 내 인원수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학년과 3학년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학년은 봄학기부터 환영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어젯밤 WHO의 공식 타이틀을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 이제는 미국 대학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유학생들을 몰아내며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카 임상심리학자 메리 트럼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무 과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어쩌다 우리 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창조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 입학시험 SAT 대리시험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높은 SAT 점수를 받았고 명문대인 와튼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실력을 쌓고 준비된 한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놀라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업들은 예상외로 저조한 실적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의 전세계 기업 10대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IBM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은 전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버블 경제 시대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만, 일본은 전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경쟁력을 갖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세계 500위권에도 제대로 들어가는 기업이 없었을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각종 제조업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이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약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산업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많은 경제 분야에서 산업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급속하게 이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 준비가 되어 있었냐 하는 것으로 한국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최고 기업이자 오랫동안 전세계 1위 자동차 그룹을 지켜온 도요타는 2020년에 영업이익이 80% 감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에서 비대면 관련 사업이 화랑을 보이면서 서버에 공급하는 메모리 등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투자해오고 연구 개발을 쉬지 않고 진행한 평소 모습이 코로나의 위기 때 오히려 전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를 적재적소에 공급했던 것이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 아마존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구글 등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체로 클라우드 관련 사업 서버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럴 때 삼성은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SK 하이닉스 역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언택 사업들이 한국에 반도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선순환으로 이 회사들은 미국의 IT 기업은 물론 각종 기기들의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말 그대로 실적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회사들의 이러한 활약은 달러도 끌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집행되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유동성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흘러갈 곳을 찾고 있지만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사업들은 외면을 당하나 한국 기업들은 말 그대로 알짜배기의 투자 대상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에서 많은 양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풀려서 약세가 되며 이것이 신흥국으로 넘어오는데, 미국 및 전 세계 주요 언택트 사업을 받쳐줄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단연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그 투자의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LG화학이나 현대자동차 등 미래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도 선전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때 테슬라 독점 공급하던 전기차 배터리 부분 1위를 해오던 파나소닉은 2분기 영업이익이 410억 원에 그쳐
LG화학의 동기간 영업이익인 5,700억에 10분의 1도 못 미쳤고 LG는 1위를 해오던 파나소닉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앞서 언급된 토요타도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원에 그친 반면 현대차는 약 6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토요타를 4배 가까이 앞서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조차 세계 1위 기업을 누르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미래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과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테슬라나 현대차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들이 치고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한국의 압승이 확실한 국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특유의 국난 극복 DNA가 여지없이 발휘된 장면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초반에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확실하고 빠르게 방역에 성공했고 그것은 공장이 돌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일터에서 어렵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었고 한국의 주요 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국난 극복의 힘은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가장 뛰어나게 방어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약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선 작년 수출 규제 때만 해도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많은 이들이 반도체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한국의 중추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면 한국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비대면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반도체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예상이 동시에 빗나갔으며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은 반도체 사업을 매우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일본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압니다. 반도체 사업을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으며 최근에도 도시바를 비롯한 사업체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했으며 일본 일부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를 괴멸시킨 다음에는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면서 수출 규제를 하면 일본에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해왔고 조금만 더 잘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도 합니다. 수출 규제를 주도한 경제산업성이 이제 와서 삼성과의 협력을 논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한편 대만의 TSMC 공장도 일본에 유치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의 극도로 예민한 반도체 라인을 쉽게 들여올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비슷한 장면은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8, 90년대 조선업 세계 1위를 달리며 한국과 큰 격차로 앞서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LNG선 수주는 거의 100% 한국에 빼앗기고 자신들은 LNG선을 만들 만한 도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친환경 바람이 불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도크를 지을 수가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 사업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LNG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불만인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가 LNG선 보조금을 준다며 소송을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애초에 일본의 패배입니다. 일본 정부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일본의 조선사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봤자 일본도 그랬다는 케이스가 나와 불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이겨보려고 LNG 도크가 있는 중국과 손을 잡는 극약 처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중국의 다렌 코스코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LNG선 제조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가 중국에서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떻게 해도 현재는 한국 LNG선을 따라갈 수 없다며 LNG선 건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 모두 역전을 당한 일본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타격이 심화되는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로 기회를 잡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함께 여행업도 활성화가 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각종 여행 업종들이 여전히 불안은 하나 국민들의 뛰어난 협조와 질병당국의 활약으로 인해서 여행 부분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해외여행에 못 간 여행객들이 국내에 돈을 써서 내수 진작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9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고사가 걱정된다며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를 의도합니다만, 문제는 확진자 숫자가 2.5배로 폭증하면서 코로나가 가속화되고 있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인적 왕래와 감염 방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본 언론이 논한 반면, 한국에서는 인적 왕래와 동시에 감염 방지를 매우 뛰어나게 실행하고 있다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8월 15일에 코로나가 완전히 폭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추석이 일본의 오봉인데, 한국의 추석처럼 귀성해 성묘하고 가족들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업종 공휴일은 아니지만 양력 8월 15일을 전후로 기업별로 사흘 이상 휴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왕래하게 되어 일본 당국은 긴장합니다. 이럴 때 일본에서는 한국과 적극적인 방역 협력을 위한 교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옵니다만, 오히려 한국 때리기를 가속화하면서 한국과 다양한 국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모 방송국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면인데 한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신들은 코로나로 신경 쓸 틈도 없는데 한국은 불매운동과 더불어 국제소송까지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게 국제 매너인데 한국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